세드 도우즈 출처 트위터 코인리더스 오리지널 밈암호화폐이자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은 한국 시간 4월 2일 오후 9시 6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7.30% 급등한 0.0817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도우즈는 지난 7일 동안 8.90% 상승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도지코인은 지난 3월 10일 0.062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주 영국 버거킹은 도지코인에 관심을 보였고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지난 금요일 자신에게 제기된 2,580억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 피라미드 스캠 소송에 대한 기각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리는 도지코인이 12시간 차트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캔들스틱이 200지수 이동 평균선 위로 마감할 경우 0.093달러까지 20%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0.072달러 아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강세 신호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일봉 차트는 엇갈린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가는 지적했다. 도우제 코인 어피즈 투 비포밍 건 어센딩 트라이앵글 온 272아워 차트 워치 아웃 포의 12아워 캔들스티크 클로즈 어버브 더 200EMA 위치 코드 트리거의 20% 업스윙 4달러도 우즈 투워드 0.093달러에 서스테인드 드롭 빌로우 0.072달러 캠 서브에즈 인밸러데이션 PIC 트위터.com GGQ9ND15 알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10명 중 5명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코인니스 코인리더스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9.6%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에 53%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4.8%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52.8%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33.8%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번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트론, 폴리곤, 솔라나, 카르다노에 이다, 밀크 순으로 많았다. 출처 코인니스 코인리더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트론, 폴리곤, 클레이튼, 밀크, 아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코인니스 코인리더스 미 규제 당국의 바이낸스 조사 착수가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1.2%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3월 28일에서 3월 30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0.50달러를 지지선 삼아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을 효과적으로 소화하며 추가 상승세 발판을 다지는 모습이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4월 2일 오후 4시 5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24% 상승한 0.51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2.68% 오른 가격이다. XRP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약 40% 급등했고 한때 0.58달러까지 올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확신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는 1일 트위터를 통해 리플 세크 간 소송에서 나올 만한 결론에 대해 언급했다. 디튼에 따르면 최상의 결론은 법원이 세크를 질책하는 것이다. 판사는 이미 세크 변호인의 위선과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두 번째로 나은 결론은 리플이 초기엔 XRP를 투자계약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2차 판매 역시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나은 결론은 세크와 리플의 약식 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나은 결론은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함에도 2차 판매의 경우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법원이 세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한편 XRP 자체나 2차 판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디트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와 크리스 랏슨 리플 공동 설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 전망한다. 또한 XRP 자체 성격 및 2차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본다. 양측 중 누군가가 꼭 승소한다면 그건 리플이 될 것이다. 세크의 주장은 승소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가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변모했으며 투자자 포트폴리오에서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크루거는 3월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미 배는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 뿐이다.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은 자산 보존, 리스크 조정 수익, 트레이딩 및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와나이로트 스틸 홀드즈 트루, 피플 슈덤트 비파임 비트코인 투 겟 리치 앤 이론거, 겟포트 해즈 세일드, 비트코인 이즈 나우 포웰스, 프리서베이션, 어트랙티브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즈, 트레딩, 앤드 헤징 어게인스트 더 피아트 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 대비 10배 상승할 수 있으며 다음 강세장 정점에서는 약 15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5만 3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크루거는 장기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는 등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구조가 강세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4월 2일 오전 11시 35분 현재 기준으로 28,42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은행권을 둘러싼 불안감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해 2,500에 다가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2,476.86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보다 2.56% 올랐다. 지수는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2,500에 다가섰다. 코스닥 지수는 824.11에서 847.52로 일주일 새 2.84% 상승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촉발된 은행권 위기 우려감에도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은행권 위기가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데다 한편에선 미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서도 미국 은행권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선 오는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 시장에선 메모리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IB테이크투자증권은 1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적자로 전환해 4조 4천억 원 넘는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시장 내부에선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이번 어닝 시즌의 삼성전자 실적에 주목할 것이라며 과거 경험상 반도체 업황의 개선 국면에서 반도체 기업 주가가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 증시 참가자들은 메모리 사이클의 바닥을 확신할 것이라며 경험적으로 한 산업에서 1등 기업의 적자는 업황의 저점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 기업 주가는 2021년 초 이후 반대로 움직여왔다며 앞으로 두 업종의 수익률 격차가 벌어질 확률보다 좁혀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은행권 위기 사태에 대한 불안감과 경기 침체 우려도 증시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부터는 실물 지표의 부진이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 부진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커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미국 은행권 위기 사태도 시차를 두고 경제 지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은행권 위기 진행과 1분기 기업 실적 결과를 지켜보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스피 주간 변동폭으로 2380에서 2530을 제시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에 코스피가 2250에서 2550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미국의 동화정책과 은행 위기 전개 과정에 따라 지수 상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이벤트 일정은 아래와 같다. 3일 중국 청명절 휴일, 중국 3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미국 3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4일 한국 3월 소비자 물가,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5일 미국 3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고용, 미국 3월 이점 비제조업, 7일 미국 부활절 휴장, 미국 3월 고용보고서. 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인수한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현재 가치의 10배 이상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직원들에게 트위터 2.0을 설명하며 트위터가 2,5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사인 트위터의 현재 추정되는 가치는 약 200억 달러로 머스크는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구체적인 달성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분명하지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장 가치가 각각 3,800억 달러와 2,300억 달러 수준인 현재 미국 거대 금융기관인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모건 스탠리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위터 2.0은 머스크가 작년 10월 트위터 인수 후 내놓은 장기 플랜으로 암호화 다이렉트 메시지, 장문 트윗, 지급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머스크는 이를 모든 것의 앱이라 부르기도 했다. WSJ는 트위터를 이용한 머스크의 계획은 디지털 뱅킹이며 그는 트위터 2.0의 핵심이 트위터를 이용자 금융생활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용자들이 트위터 앱을 통해 서로에게 쉽게 돈을 보내고 예금 이자를 벌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능을 트위터에 탑재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머스크가 초창기 세운 페이팔의 전신인 X.com에서 계획했던 비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머스크는 20대 후반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인 X.com을 공동 창업했다. X.com은 페이팔과 합병하면서 사라졌으나 이후 이베이에 매각되면서 그는 큰 돈을 벌었고 이는 스페이스X, 테슬라 등을 세우는데 기반 자금이 됐다. WSJ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앱 경제에 대한 초기 웹 뱅킹 비전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른바 모든 것을 담은 슈퍼앱의 틀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 등과 유사한 형태로 1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위챗은 메시지 서비스에서 시작해 SNS는 물론 결제, 위챗페이, 보험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머스크도 지난해 팬클럽이 주최한 팟캐스트에서 우리는 중국의 위챗만큼 좋은 앱이 없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위챗을 복사하면 어떨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로 중국에 한정된 위챗과 달리 트위터는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트위터의 이용자 수는 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12에서 18개월 후에는 월 이용자가 1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한편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고 지지하는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8% 넘게 급등했다. 머스크의 2,850억 달러 도지코인 소송 기각 요청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지코인이 트위터 내 결제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와 그의 변호사들은 암호화폐 도지코인을 홍보하기 위해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2,58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미국 판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com은 머스크는 암호화폐를 홍보하기 위해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미국 판사에게 요청했다며, 이 소송은 머스크가 도지코인이 합법적인 투자라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2년 동안 의도적으로 가치를 36,000%까지 끌어올린 후 폭락하게 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의 법무팀은 합법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트윗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어떤 의도로 누구를 속이려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새로운 분기와 월 거래를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권의 연쇄 타산이라는 악재가 위기로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지는 않으면서 지난주부터 이어진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은행권의 위기는 각국 당국의 빠른 개입으로 우선은 일단락된 모습이다. 지난주 은행권에 관련된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는 모두 3% 이상 상승했다. 통상 4월은 뉴욕 증시가 좋은 성적을 낸 달이었다는 점에서 계절적인 순풍도 기대된다.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4월은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가 1년 중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4월에 1년 중 두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냈다. 금융시장이 1분기에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을 겪은 만큼 2분기에는 잠깐의 쉬어가기, 미타지기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지난 1분기 금융시장은 끊이지 않는 이슈에 급등락했다. 1월 뉴욕 증시는 중국 경제 재개방 기대감과 거대 기술 기업인 빅테크 주가 급반등의 강세를 보였다. 2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3월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를 시작으로 한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에 투자 심리는 극도로 취약해졌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변동성 지수가 50% 이상 급등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위험 자산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28,500달러에 근접한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안전 피난처 자산임금의 가격은 한 달 동안 8% 이상 급등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분기 시장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부러졌다고 평가했다. 세계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 이후 6% 반등했고 채권 시장은 희망과 공포 속 급등락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약 1.9%, 3.5%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약 6.7% 튀어 올랐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술 기업의 주가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월가에서는 빅테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옆을 필두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스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다만 월가 일부 전문가는 시장의 이 같은 반등은 시장 참가자들이 선택적으로 호재에만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지의 분석가는 시장은 좋은 단어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 실적은 크게 둔화하지 않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전월 대비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지만 연준의 장기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다. 이와 관련해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으며 큰 진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콜린스 총재는 현재 일부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긴축을 한 후 올해 말까지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연준의 인식과 금융시장의 금리 전망에 큰 괴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현재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은 여름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최대 1%포인트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4월부터는 기업의 실적 발표 시기도 시작된다. 월가에서 가장 약세론적 입장을 펼치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윌슨은 기업 실적 악화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뉴욕 증시에 어닝 리세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가 약세장의 막바지에 진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약세장은 나쁜 뉴스로 끝이 난다는 월가의 격언처럼 현재 시장은 나쁜 소식에도 무덤덤하다고 전했다. 투자 심리가 이 이상 나빠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 관련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고용은 물가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책무로 연준이 주시하는 분야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월치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조금 더뎌진 수준이다. 그러나 20만 명을 상회하는 신규 고용은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됐음을 시사한다. WSJ 전문가들은 3월 실업률은 3.6%로 전망했다. 3월 고용보고서는 오는 7일에 공개된다. 다만 7일은 성금요일의 날로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